네, 안녕하세요. 우킴미러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 앞에 있는 지윤테크의 크레인2를 설명하려고 해요. 우선 이 지윤테크의 짐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터파워가 상당히 강한 국내에서 거의 최고의 짐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짐벌입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윤테크의 여러 짐벌들을 많이 써봤지만 이번 짐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모터파워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크레인2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짐벌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고민하실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우킴미러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케님과 이 크레인2와 이 크레인 V2를 비교하면서 이 크레인2가 어떤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우케님, 네, 크레인2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본지 지금 이제 한 3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뷰해보고, 일단은 아직 안 샀는데 뭐 보고 오늘 제가 결정을 할까 지금 그러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우키님을 바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키님한테 이 크레인 V2와 2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사야죠. 자, 우키님, 지금 우키님 사실 크레인 V2 가지고 있죠. 저는 크레인- 지금 네. 스무스 Q 있고요. Q 있고요, 스무스 3 있고요. 3 있고요, 하고 그 크레인 M 있고요. M 있고요, 크레인 1 있고요. 1 있고요, 크레인 V2 V2 있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면은 6개죠. 사실 저보다 많으세요. 일단 한 대는 팔아야겠죠. 지금 우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윤테크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에요. 뭐 여자친구는 지훈이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막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제가 한번 소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걸 지금 딱 오자마자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요게 사실 저는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아, 0.95kg. 왠지 그냥 부담 안 되는데 요거 되게 무거워 보였거든요. 제가 리뷰를 볼 때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즈입니다. 이번에 이럴 때 저는 손에 힘 엄청 들어가구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가벼워요. 아니,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가벼워. 건가? 네. 제가 또 로닌을 만져본 사람들로서 뭐 캠툴이나 여러 가지 알파빈 만들어봤는데 그런 투핸드 짐벌 만지다가 이걸 만지니까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영상에서 그래도 무거워졌다고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FS5 올렸고 오드막 올리고 렌즈들 막 거의 큰 사이즈로 올렸기 네. 때문에 무거운 게 있었는데 일단은 아무것도 장착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였죠. 느낌이 요거 이 느낌이 있었고, 근데 불편한 거는 일단은 진짜 뭐랄까요, 여자 손목이랑 남자 손목 잡는 느낌?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또 한번 오스모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서야 진짜 남자 손목이 되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요 OLED라고 하죠. 맞습니다. 요 모니터가 OLED가 있고 버튼이 있는데 전작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크레인 M을 되게 좋아해서 요런 방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지금 요런 오스모 방식을, 같은 오스모 조이스틱. 같은 좋아했는데 요거는 아예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요 다이얼 팔로우 포커스. 팔로우 포커스, 요게 저는 생각할 때 돌리면 떡떡떡떡떡떡떡 이런 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드럽죠.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솔직히 이거 딱 두 개가 보고 사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제가 캐논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더 봐야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여기 지금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쫙 빠지는 플레이트가 아니었죠. 그래서 뭔가 장착을 할 때 돌려가지고 마운트를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삼각대 일반적으로 크게 쓰는 그런 플레이트하고 거의 똑같은 거라서 이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일반적인 그 맨프로토에 장착되는 뭐 500AH나 502AH 같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맨프로토 비디오 플레이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있으면은 그냥 빼서 바로 맨프로토 트라이포드에다가 장착하고 바로 빼서 장착하고 짐벌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이거는 지윤테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맨프로토와 거의 동일한 네, 스타일과 규격의 플레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삼각대에다가 이 상태로 바로 장착, 그리고 바로 빼서 짐벌에다가 네, 딱 수평만 맞추고 바로 장착.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역시 참 인간의 어떤 그 아이디어와 고민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크레인 V2가 0.95kg, 그리고 이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삼각대를 제외한 이 짐벌 자체가 1.3kg 정도입니다. 무거워요, 솔직히. 네, 솔직히 무겁죠. 그죠? 네. 그런데 무거운 만큼 모터 파워라던가 그리고 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긴 했습니다. 그죠. 사실 저는 그 리뷰 보면서 약간 쇼크를 먹었던 게 다 네. 올라간다는 거. 왜냐면 어떤 것까지 보셨어요? 제가 만든 것 중에. 저는 일단 FS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FS5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여기도 올려는 봤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렌즈를 그죠. 렌즈를 1650 단렌즈 PZ나 그죠? 16mm 단렌즈, 그리고 정말 조금 오버하면은 18 그 정도인데 여기는 18, 105 PZ까지는 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S5에 18, 105 PZ 장착하고 모니터 장착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죠.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 뭐 그 틸트 축은 아무리 이 크레인 2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0% 완벽한 틸트 축은 운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논 C100이나 FS5를 제가 장착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틸트 축은 운용은 조금은 어렵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로닌 투 사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또 이거를 쓰면서 저는 주 기종이 그래서 FS5는 그냥 한번 실험이었던 네. 거고 저는 이제 A7S2 네. 그리고 A6300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또 쓰는 렌즈가 GM 렌즈 시리즈를 쓰잖아요. 그것도 빼놓을 수가 그죠. 없는 부분이죠. 렌즈가 무겁기 때문에 시그마 30mm라든가 뭐 1650이라든가 뭐 수동 렌즈 이런 것들은 여기에 되게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는데 G마스터 렌즈를 끼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조금 버거워요. 버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크레인 V2나 기존의 크레인 1 같은 경우는 소니 알파 7 시리즈나 알파 9에다가 2470GM 같은 경우는 100% 운용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되긴 된다. 되긴 되었죠. 그런데 이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미지를 공개했었지만, 제가 한번 알파 7 시리즈에 그 다음에 한번 제가 2470GM을 써봤는데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네. 세팅만 잘하면 되는데 뭐 제가 다 세팅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일부러 6300이라든가 크롭 렌즈들을 썼죠. 왜냐면은 크롭 렌즈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6300에다가 뭐 샷건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쓰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았는데 요거 보면서 이제 G마스터 렌즈와 FS5를 너무 올리고 싶은 또 그 마음이 네.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그러면 우키님이 보시기에 크레인 2가 분명히 V2보다 더 조금 커지고 그리고 무게가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카메라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자체 팔로우 포커스가 장착이 되고 물론 이 기능은 캐논만 지원을 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소니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요? 장식용이죠. 아니죠. 자, 크레인 2에서 이 휠은 소니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는 전동 줌 렌즈에 컨트롤이 됩니다. 네. 줌이 돼요 이게? 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제 영상에서 먼저 보여드렸지만 과거에 줌인 줌아웃 어땠어요? 조금 뻑뻑했죠. 네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AX100이라던가 그 다음에 캠코더. 네 18105 PZ 같은 경우는 저 X70도 있어요 사무실에.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딱 하면서 촬영하면서 이거네요. 딱 이렇게 가다가 뭐 온다 이러면 줌 이렇게. 자, 근데 그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주민 줌아웃이 크레인 V2보다 훨씬 부드럽게 운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고가의 캠코더가 갖고 있는 파워 줌처럼 그렇게 쓴다는 용도보다는 주민 줌아웃을 카메라에 손을 대지 않고 렌즈에 손을 대지 않고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금 크레인 V2나 기존의 크레인 1까지는 밑에 미니 삼각대를 별도로 구매를 했었어야 샀었죠.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프로토의 709B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맨프로토의 20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참 좋았던 부분이 이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전용 정말 최적화된 미니 삼각대가 아예 동봉이 되어 있어요. 잘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또 국내에도 여러 가지 원핸드 짐벌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윤테크 같은 경우는 자체 미니 삼각대가 항상 없는 게 또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조금은 아쉬웠는데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크레인 2의 최적화된 그리고 정말 가벼운 미니 삼각대가 동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돈 쓸 일이 없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크레인 V2와 크레인 2가 완전히 다른 짐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그냥 정의를 내려보면은 네. 소니의 사실 소니와 파나소닉의 지원이 되게 맞습니다. 아주 친숙했죠. 왜냐면은 케이블도 나오고 뭐 또 소니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촬영을 하고 녹화 있고 해제, 전동 그죠? 줌, 파나소닉도 녹화 해제가 그죠. 됐었고요. 실제로 지윤테크로 유튜버들 중에서 그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캐논 오드막이라든가 캐논 뭐 C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과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런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소니를 배제하고 여기까지가 소니의 어떤 타겟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냥 캐논의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작정하고 아예 그냥 파워와 어떤 요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아마 이 리뷰를 보셨던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나 지금 오드막 팔까? 나 지금 캐논 카메라 있는데 이거 팔까 하시는 분들 렌즈가 좀 크다 뭐 6D 막도 이번에 새로 나왔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알아보기에는 사실 그냥 저는 두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소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이게 사실 좀 더 정답이지 알파 않을까. 6300, 6500, 6500, 알파 7 A7 시리즈나 시리즈라든가 네. 뭐 저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그냥 딱 캐논 카메라 이미지처럼 이게 두툼하고 네. 파워가 있는 거고 소니 카메라 같이 얄쌍하고 슬림한 이런 느낌들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네요.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파나소닉 GH5나 알파 6300, 6500 그리고 제 주력 카메라인 삼성 NX1 이와 같은 좀 작고 콤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V2 그리고 OD 마크3, 마크4 그리고 2470 2 원도 7D 뭐 다. 그 다음에 750D 뭐 다. 100%는 아니지만 FS5나 C100 그리고 BMPC 블랙매직 프로덕션 카메라와 캐논 2470 렌즈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지금 여기서 BMCC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BMK 아니라 BMCC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 4K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블랙매직 프로덕션 카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그리고 특히 캐논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레인2가 더 최적화되어 자, 그러면은 유키님 이제 제가 이 크레인2에다가 캐논 OD 마크3와 2470 2 렌즈를 장착을 하고 전용 케이블 연결해서 이 크레인2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는지 특히 여기 있는 팔로 포커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받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직은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크레인2에 캐논 OD 마크3 그리고 2470 2 렌즈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짠.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 바지 좀 찍어도 될까요? 네. 바지도 찍고 몸도 찍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방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어우 이건 가방이 엄청나죠? 잠수함 같아요. 자, 그러면은
크레인 2에 캐논 OD Mark III 그리고 2470-2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우키님 어떠세요? 설치하는 걸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OD Mark III 그 다음에 2470-2 렌즈가 장착이 되었는데 자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OD Mark III가 크레인 V2에도 됩니다. 2470-2 렌즈가 마크 4도 그렇고요. 그런데 항상 이 부분을 제거했죠. 왜 그러냐면 틸트 축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네, 걸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크레인 V2도 그렇고 뭐 지윤테크 하면은 뭐 강력한 모터 파워잖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절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24mm에 세팅을 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70mm. 이거는 뭐 V2에서도 됐기 때문에 크레인 2에서는 기본이에요. 자, 아직까지도 안 올리고 있어요. 네,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모터 파워가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싹 돌리는데 부드럽죠? 오! 부드럽죠? 오! 지금 자 여러분 그냥 리뷰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캐논 유저들은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외였던 게 사실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B를 연결해서 팔로우 포커스라던가 또는 기타 기능을 컨트롤하는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았던 다양한 액세서리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오. 굉장히 부드럽죠. 이 팔로우 포커스가.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특히나 캐논 쓰시는 분들은 어깨 장착하는 뭐 숄더 리그. 숄더 리그나 이런 거 해가지고 풀세트로 다 하면은 꼭 팔로우 포커스가 한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비싸죠. 한 23만 원 내지만 40만 원, 50만 원까지 하고 에델크론이나 이런 브랜드들도 팔로우 비싸죠. 포커스들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서 사실 팔로우 포커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화 찍는 분들, 시네마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뒤에서 아웃포커싱 날려가지고 여자 인물을 봤을 때 살짝 몽글몽글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 때 쓰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캐논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때 렌즈 돌리려면 이거 돌리려 그러면 잖아요. 벌써부터 흔들림이 있는데 지금 요거 딱 쓰는 순간 캐논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캐논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 아까 지금 사실 제가 봤던 거 중에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지윤이 그 빨간 레드띠인데 네. 소니 같은 경우는 주황색 띠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어울리네. 제대로 깔맞춤 어떤 이 레드급의 엘렌즈의 그 빨간 띠가 빨간 렌즈에 빨간색 띠가 둘러서 이거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도 뒤에 보니까 빨간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스무스 3 같은 경우에서 좀 정말 제대로 주인 만난 이건 정말 캐논을 위한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부드러워요. 팔로우 포커스를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짐볼 하나 놓고 삼각대라든가 그런 거 구성해가지고 렌즈 특히나 심도가 더 낮을수록 더 좋겠죠. 그런 렌즈를 낀 다음에 앞에 이제 딱 두고 뒤에서 손가락도 이렇게 해서 싹 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딱 해가지고 그죠? 요런 것도 해가지고 리뷰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녹화가 돼. 녹화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깜짝이야. 자, 지금 제가 이 크레인 2가 그야말로 그 캐논 유저분들을 위한 지금 짐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USB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2에서 이 캐논 카메라의 어떤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을 활용해서 이 캐논 카메라의 녹화 해제, 사진 촬영, 그리고 셔터 스피드 조절, 조리개 조절, ISO 조절, 노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수동 모드가 다 된다. 이제는 내가 만약에 짐벌을 사용하는데 지금 ISO가 너무 높다.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녹화해야 된다? 네, 누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컨트롤을 활용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캐논을 위한 짐벌이죠. 캐논의 그리고 캐논에 의한 캐논을 위한 짐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ISO 값이 아니죠,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AV죠. AV. 어때요? 오, 조리개가 조리개 값이 조절되죠?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ISO가 조절이 됩니다. 어머나. 그 다음에 노출 보정까지 다 돼요. 이게 바로 캐논을 위한 짐벌입니다. 오케이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캐논 유저분들은 지운 태클 선택을 많이 안 하셨어요. 투핸드 짐벌들을 많이 운용을 했고 사실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크레인 2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짐벌들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 원핸드 짐벌과 캐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팔로우 포커스 그리고 짐벌 자체에서 녹화 해제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원핸드 짐벌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니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요. 캐논 카메라 쓰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전 지금 V2는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네, 소니나 파나소닉을 쓰는 분들은 이 전 모델인 V2 V2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기종들은 눈을 보지 마라. 오직 캐논 유저들만 좀 타겟을 잡고 나왔다라는 것이 티가 나도 너무 티가 나요. 정말 아주 지운 테크가 그 캐논 유저분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독한만 먹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캐논 쪽에서 많이 좀 서운했었고 많이 그렇죠. 짐벌을 못 썼는데 원핸드 짐벌을 안 써봤던 분들은 원핸드보다 역시 아직까지는 투핸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 고정관념이 바뀐 게 안녕하세요 레디미러즈입니다. 요거 보면서 내가 사실 써보고 와서 원래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왔다가 갈 때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론 편의성도 있지만 영상을 할 때 캐논 카메라가 갖고 있는 거 어차피 무겁다라고 치면 투핸드를 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레드미라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동이 가능해요. 그게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모터 힘이 모터 파워가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엄청 발전됐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수동 모드 기능, 팔로우 포커스, 캐논 카메라 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유 저는 그래도 앞으로 아마 3년은 삼성 NX1을 계속 쓸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지금 보고 갈 때 예약 걸고 가려고. 제가 같이 리뷰하자고 잡았어요. 아 맨날 이렇게 짐벌 이러다 짐벌 수집가 되겠어요 저. 짐벌 수집가 같은 생각했어요. 자 네블라 보고 있죠? 아, 네뷸라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뷸라 진짜 좋아요. 네블라 내가 이거 진짜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간단하게 네. 그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우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크레인 V2와 비교해서 조금은 무거워졌습니다. 커지고 물론 많이 무거워졌어요. 네. 자 그런 만큼 이제 배터리도 더욱더 오래 가고 그리고 더욱더 크고 무거운 카메라와 렌즈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다양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지만 역시 캐논 카메라, 캐논 DSLR에 최적화되어 있다. OD Mark3, Mark4, 80D, 800D 이와 같은 카메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컨트롤 케이블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USB죠. USB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지금 이 자체에서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궁극적으로 할로우, 포커스까지 이건 정말 써보셔야 돼요.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캐논 모든 렌즈를 다 테스트해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 해봤던 2470 2라던가 그 다음에 70에 200 물론 장착은 안 되지만 테스트 해봤어요. 그 다음에 1635 그 다음에 50mm 1.2 85mm 1.2 이와 같은 대부분의 캐논 렌즈들은 이 포커스가 부드럽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 안 흘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짐벌이야말로 그야말로 저도 NX1을 쓰는 저도 좀 부럽긴 합니다. 그야말로 캐논 유저분들을 위한 그와 같은 캐논에 최적화된 유일한 짐벌이 아닐까. 그 지금 프레젠트 take a rest this year. Okay? I have no money. But if you make a new gimbal, please make high-end and 똑딱이. You know 똑딱이? Very very smaller camera. I worry. Okay? 영어 잘하죠? 네.
이제 이건 글로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우키님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새로운 지운테크 짐벌 때 다시 만나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만나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키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킴비라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약해야겠다.